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법조인, 그리스도인 모임이 모여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논의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치유사역 활동을 공개하고 있는 박혁 씨가 최근 해외에서 직접 목사 안수를 주는 모습이 포착돼 교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다음 세대가 모인 카이로스 연합집회를 취재했습니다. 자연 속에서 창조주를 느끼며 자신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한 기동 미술인 작가의 전시회가 현대인들에게 큰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대만에서 열린 파이어 컨퍼런스의 주강사로 나서 청년들에게 중화권 복음화를 위한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도 어느덧 8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나 참사 책임자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요.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인 유가족을 지원해온 교계단체 그리스도인 모임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여의도 국회 앞에서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단식 농성이 한창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위해 유가족들은 매일 아침 행진하고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친 기색이 역력한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대표 직무대행은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특별법을 태우지 않으면 법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겠다는 절박함에 단식 농성에 들어가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날 그 상황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진상규명을 밝혀야 한다는 의지 때문에 특별법안에 독립된 조사기구를 설립을 해서 그 독립된 조사기구를 통해서 이러한 사항들을 풀려고 저희는 이제 외치고 있는 거고요. 이 과정을 겪지 않으면 아마 우리 유가족 전체가 일상으로 돌아가지도 못할 것이고 삶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없이 그렇게 흘러버릴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날 참사 이후 유가족을 지원하고 있는 교계단체 그리스도인 모임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가족협의회 최선미 5.1석 운영위원이 참석해 참사 이후 정부가 유가족들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했다고 토로했습니다. 7페이지짜리 수사 결과 보고서를 각 유족에게 다 보냈더라고요.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서울시 다 혐의 없음을 5장으로 설명을 해 갖고 왔어요. 경찰 조사라는 게. 그래 저희 유가족들이 진짜 답답한 게 많았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난 4월 20일 183명의 야권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참사 책임기관이 제외된 독립된 조사기구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는 안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독립적인 조사기구입니다. 책임기관으로부터 독립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현행 기관들은 모두 다 책임을 회피하는 식으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족과 시민단체 전문가들은 참사의 원인을 제대로 밝히고 국민의 안전권을 명문화해야 참사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지난해 12월 이태원 참사 추모기도회로 모인 그리스도인 모임은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기도회, 분향소 지킴이 등 유가족 곁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장통합과 감리교는 서울광장 분향소 유가족 식사 지원과 주차 지원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모임은 국회 앞 농성, 159km 릴레이 행진, 단식 농성 등의 기독교인들이 함께하길 당부했습니다. 참사의 책임자들이 보석으로 풀려나고 참사의 중요한 증거들이 사라질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이 시기에 하루빨리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진실을 찾을 수 있는 수많은 증거들을 잃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이미 떠난 자녀들이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특별법 제정이 떠난 이들을 향한 진정한 애도이며 남겨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법이 될 것이라고 유가족 최선미 의원은 오늘도 국회를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치유사역 활동을 공개하고 있는 박혁 씨가 최근 해외에서 자신이 직접 목사 안수를 주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계에선 박 씨에 대한 본격적인 이단 시비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중보도 첫 번째로 박혁 씨의 행위가 교계 질서와 얼마나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정성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Padre, I cover him spiritually lo cubro espiritualmente with this special oil that I use. con este aceite especial que uso. Ordain you as a pastor. 이 영상은 유튜버 박혁 씨가 지난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영상입니다. 교계에선 그가 공개한 목사 안수 영상이 정규 신학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통교회의 교단 차원 신학적 검증 과정도 없었던 그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인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아직 교계에선 생소한 이름이지만 유튜브를 비롯한 온라인상에선 치유사역자로 꽤 알려진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의 치유사역 과정이 정통 개신교의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면서 구티비는 지난 3월 그의 활동에 신학적 의문을 제기하며 교계의 우려의 목소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정작 목사 안수를 받지 않는 박 씨의 목사 안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만약 그렇게 그런 목사 안수를 인정을 하게 되면 교회 질서가 다 파괴되는 거죠. 한 개인이 자기도 목사도 아닌 사람이 안수를 해서 목사를 세운다는 것은 그 행위 자체가 이단적인 겁니다. 이 기존 이단들의 교주들은 거의 목사 안수 받지 않은 사람들, 목사가 아닌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정통교회에서 목사 안수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까? 각 교단별로 상이하긴 하지만 먼저 노회 소속 목회자와 장로들의 점검이 우선됩니다. 검토 과정을 통해 공식적인 신학 교육을 시작하게 되면 최소 3년 이상 신학 공부를 거치게 되고 이후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는지 시험을 통해 검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역하며 다시 한번 검증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앞선 과정을 마치면 교회의 청빙과 노회의 허락하에 목사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같이 단순하지 않은 과정을 모두 거친 후에 비로소 목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학계에선 절차를 무시한 박 씨의 목사 안수가 정상적인 교회 사역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목사로 세워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반드시 목사들의 회, 즉 장로들의 회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노회가 없으면 목사가 세워질 수 있지 않아요. 박혁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에 근거해서 이렇게 했다. 혼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어긋나게 하는 거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박 씨의 목사 안수가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박 씨가 직통 계시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권위와 질서는 또 다른 이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교계 우려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갈수록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과 목소리가 커져가는 가운데 부산에서 청년과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다음 세대 회복과 도시를 위해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진호 PD가 보도합니다. 예배당을 가득 메운 성도들, 이들은 모두 청년과 청소년입니다. 다음 세대 청년과 청소년들을 담당하는 목회자들의 모임인 카이로스 연합협의체가 지난 24일 부산 수영로 교회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1,500여 명의 참가자들이 부산과 다음 세대 열방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이날 첫 번째 세션을 담당한 YM 코나 박성호 선교사는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도자로서 세상에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there, by the Holy Spirit, he started going to young men just like you, young women just like you, started tapping them on the shoulder, says, I'm going to do great things through you. 집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함께 모여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다음 세대들이 함께 연합해 집회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원하는 청년들이 이렇게 많다는 점에 대해서 너무 감동했고요. 정말 그 젊었을 때의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갈망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정말 많이 응원합니다. 평소에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말고 이렇게 신나게 찬양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은혜 받고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협의체 한 관계자는 부산의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함께 연합하며 흩어져 있던 사역자들이 한 곳에서 부흥을 꿈꾸게 되어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카이로스 연합협의체는 부산을 시작으로 지역교회와 대학교를 탐방하며 집회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이준우입니다. 자연에 드러난 창조주의 모습을 캔버스에 담으면서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을 딛고 일어선 화가가 있습니다.
기동미술인 유미형 작가가 그 주인공인데요. 유 작가는 자신의 그림으로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큰 위로를 전하고자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전시는 7월 13일까지 세문안 아트갤러리에서 진행됩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색채가 없는 회색빛의 도시 속 집 4채가 그림 한가운데 자리했습니다. 전능자의 그늘을 나타내는 집은 외로운 인생 속 안식처를 나타냅니다. 또한 빨간색에서 하늘색으로 이어지는 연작은 열정적인 20대를 지나 안정적인 현재에 다다른 인생 여정을 나타냅니다. 서울 세문안 아트갤러리에서 빛으로 공간으로라는 주제로 개인전을 열고 있는 기동미술인 유미영 작가. 유 작가는 자연물을 통해 느껴지는 창조주의 모습을 통해 어려운 인생길 속 감사가 나왔다며 그간 작업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외롭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버티면서 생각한 거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능자의 그늘에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작품에서 나타나는 새와 나무 등은 작가의 신앙을 드러내는 핵심적인 오브제, 즉 상징적인 물체입니다. 창조자가 만든 자연 속에서 작가가 느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특히 작은 새의 모습은 낮은 모습으로 온 그리스도가 세상을 덮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는 말씀을 보는 순간 성령을 표현하는 거는 새로 비둘기로 표현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 수술을 하며 고독의 시간을 보낸 유 작가는 원색을 사용했던 이전 작품과는 달리 무채색을 작품에 주로 사용했습니다. 회색의 나무와 거친 질감으로 표현된 인생의 고난은 자연의 모습으로 그려진 그리스도를 만나 희망으로 변합니다. 네, 인생의 광야에서 전능자의 그늘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굉장히 힘들고 우울하고 지치고 허무할 거예요. 그래서 제 그림을 보는 분들이 작품을 보면서 작품 속에서 평온을 얻고 전능자의 그늘인 것처럼 은혜를 받고 영혼의 각성을 얻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픔을 딛고 일어난 작가의 그림이 저마다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치유를 전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가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대만 타이베이 화평체육관에서 열린 대만 초교파 성령축제 파이어 컨퍼런스의 주강사로 나섰습니다. 이 목사는 향후 10년 안에 대만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주님께 돌아올 것이라며 믿음 안에서 거룩한 꿈을 꾸고 절대 긍정의 책인 성경을 통해 위대한 믿음을 소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해 올해 13번째 컨퍼런스를 연 장마오송 목사는 20년 전만 해도 2%에 불과했던 대만 교회는 현재 8에서 10%까지 성장했다며 파이어 컨퍼런스도 현재 중화권 지역 9개국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북 기독교총연합회가 25일 35사단 충경교회에서 6.25 상기 민관군 구국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3년 만에 열린 이번 예배에는 군장병과 지역교회 성도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6.25와 같은 그런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상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마음을 모두어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를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날 연합예배에 모인 참석자들은 남북 평화 통일과 민족 복음화, 교회 부흥을 위한 주제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35사단 오혁재 사단장은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바이블 엑스포가 2027년 개최를 목표로 추진됩니다. K-바이블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지난 22일 3천억 원을 투자해 전시나 공연, 체험시설 등 100만 평 규모의 엑스포를 조성하고 2027년 3월부터 10월까지 충남 금산군에서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바이블 엑스포는 지난 2010년 인천 송도에서 열렸던 더 바이블 엑스포를 확대한 개념으로 신구약문이나 실물 크기의 노아의 방주, 바벨탑 등이 그대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번 엑스포는 소멸위기인 금산군의 위기를 문화 콘텐츠로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행사로 박범인 금산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증가의 선순환을 기대하며 군 차원에서 적극 돕겠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대비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27일까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최대 150mm까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6일 새벽 3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발령하고 위기경보 수준은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습니다. 전국 지자체는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으며 급경사지 하천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과 반지하주택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사전 통제와 대피 지원 준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계곡이나 하천에서 비로 인해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으니 야영 등을 자제하고 저지대 침수와 급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교육부가 킬러 문항을 출제 단계에서 배제하는 등 사교육을 경감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26일 오후 3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하면서 공정한 수능 평가를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실현하고 사교육 수요 원인별로 맞춤 대응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최상위권 학생들을 줄 세우기 위한 초고난도 문제이자 사교육 주범으로 지목되는 수능 킬러 문항 22개를 공개하면서 앞으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수능 문제로 출제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내놨습니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내달 6일까지 2주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우주 발사체의 탑재에 쏘아 올리려다 실패한 군사 정찰 위성 추적 물체를 최근 군 당국이 인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6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해군은 서해 공해상에서 북한이 지난달 31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발사한 우주 발사체 천리마 1형에 탑재됐던 위성 만리경 1호로 보이는 물체를 건져냈습니다. 군은 위성 추적 물체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로 옮겨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물체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만약 만리경 1호가 맞다면 북한의 정찰위성 기술 수준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TV 뉴스 장세인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러시아에서 일어난 반란 사태는 멈췄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리더십에는 위기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3일 밤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의 수장 프리고진은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로 진격을 시도했고 이후 러시아 정부와 합의하에 철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추가 반란 가능성 등 러시아가 한 치 앞을 할 수 없는 시계제로 상황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러시아에서 전에 없던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며 혼란이 몇 주 더 전개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외신들은 푸틴 대통령의 기반이 약화한 상황에서 러시아의 내부 권력자들이 자체적으로 무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불과 5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일본 나가사키현 대마도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유치를 둘러싼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대마도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코로나 여파로 관광객마저 급감하자 스시마시 상공에는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유치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선정은 문헌조사와 정밀조사 등을 거쳐 진행되는데 상공에는 이 문헌조사만 수용해도 한화로 약 180억 원의 교부금을 받을 수 있으며 처분장을 찍기 시작하면 고용 창출 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어민들은 대마도의 수산물 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을 우려하며 시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반대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전 세계 마약 투약자가 23%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5일 유엔 마약범죄사무소가 공개한 세계 마약보고서 2023에 따르면 전 세계 마약 투약자 수는 2011년 초 2억 4천만 명에서 2021년 2억 9,600만 명으로 23.3% 늘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눈에 띄는 변화는 필로포닌, 메스암페타민, 좀비 마약으로도 불리는 펜타닐 등 합성 마약이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보고서는 합성 마약이 특정 재배 지역이나 주기가 따로 있지 않아 마약 수사 당국에서 거래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TV 뉴스 장세인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강한 바람을 동반한 비 소식이 있는데요. 내일까지 남부지방에는 120mm 이상의 큰 비가 예상됩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내륙 곳곳에도 최고 1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대전 29도, 강릉 31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32도, 광주 30도, 부산은 26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교육부가 올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5개월 앞둔 상황에서 초고난도 문항, 이른바 킬러 문항의 예를 공개하고 이를 배제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교실은 물론 학부모까지 혼란은 여전합니다. 흔히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합니다. 국가와 사회 발전의 근본 초석이기 때문에 100년 앞을 내다보는 큰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미래를 쉽게 예측하기 힘든 시대에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이 쉽게 바뀌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